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이 밤새 비교적 조용했죠? 뭐 특별한 소식이라든지 뉴스는 없었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쭉 상승하다가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이 비트코인 운전수가 운전을 엄청 살벌하게 합니다.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 및 횡보를 거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동안에도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64.2%인데 다른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은 65%가 훌쩍 넘었죠. 그만큼 알트코인들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메이저 알트들은 어느 정도 버티는 듯 하지만은 기타 이제 작은 알트들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리플사 그리고 XRP 관련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어제 뒤늦게 링크를 통해서 공유해드린 소식이죠. 리플랩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뱅킹 앱입니다. 뱅킹 앱이고 이제 최초로 금융기관 접속이 없이 가상통화 및 법정화폐가 보유 가능한 그런 앱이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소식이 아닌 게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께 이미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수음이라고 불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사인이었죠. XIGN 사인이었었는데 JP모건 쪽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숨으로 바꿨다라고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숨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과의 접속 없이 유로, 미국 달러, XRP나 그 외의 암호화폐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앱인데요. 이 앱 자체가 온라인 뱅킹처럼 은행 계좌가 됩니다. 최근에 또 이 위셋윈드 개발자죠. 이 숨의 인터페이스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XRP의 송금 수치 기능 및 거래 이력, 메시지 송수진 기능 등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여기 화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숨 같은 경우는 리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XRP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바로 스프링인데 스프링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개발자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팁봇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팁봇을 만든 사람이죠. 자, 이런 소식이 있었고 그 외에 짤막하게 몇 가지 트윗을 잠깐 보면은 지금이 이런 트윗 계속 나오고 있죠. 전에 크게 상승할 때 그 전과 이제 볼륨 상태가 비슷하다. 그러면서 XRP를 사용한 볼륨 같은 경우는 2014년, 2020년인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되는 볼륨량이 늘어나고 있고 XRP 생태계를 구성하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XRP의 가격이 이 개발 정도를 못 따라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XRP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두고 봤을 때 XRP를 끌어올리는 힘, 더 많은 사용량과 생태계의 발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무거운 XRP도 엉덩이를 들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뭐 누가 누르고 있다 아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XRP 차트에 일일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한 번씩 뭐 이렇게 솟아오르죠. 이런 것은 또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누가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크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시스템들이 개발이 한창 중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온 소식을 잠깐 보면은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및 데이터 제공업체 더 타이가 그들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전세계 XRP 관련 트윗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성향을 나타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자체 개발한 정서 지수를 인용해서 XRP 트윗 관련 정서 지수는 53.05%를 기록을 했다. 그중 싱가포르 지역에서 XRP 관련 트윗 중 낙관적인 관점의 트윗이 85.45%를 점유하며 XRP 관련 낙관적 트윗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일본은 비관적 정서의 XRP 관련 트윗이 60.1%로 가장 많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좀 놀랍죠? 일본에서 XRP를 소위 말해서 까는 듯한 비관적인 정서의 트윗이 60.1%나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린 사람이 많지 않았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고 정신줄이 풀어지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위터 사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채로 분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정말 개인적인 희망으로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여러가지 개발 발표와 더욱더 많은 파트너십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져 오는 가격 상승에 의해서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XRP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이겠죠. 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위한 컨텐츠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상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나는 XRP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리플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 여기 있는 이 여성분이 이 톤베이스랑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톤베이스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 XRP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막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개가 이 갈듯이 막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의 트윗에서 XRP를 비난하고 리플사를 까내리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러면서도 누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면은 항상 몸을 사리고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는 꽉 닫고 자기 할 말만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 인터뷰에서 그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게 됐는데, 특히 머니그램 파트너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리플사나 XRP에 대해서는 전혀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이것저것 커뮤니티를 다녀본다라든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것이고, 그 후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부분 저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도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정보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잘못된 오류들을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터뷰를 보도록 하시죠. Because you did start Twitter Storm when we last had you on the program in Malta at the AI and blockchain conference, and since then Ripple has announced their partnership with MoneyGram. So does this change your views about the project in any way, Tone? No, it really doesn't. To me, Ripple still has a big problem, and that problem is the Ripple token. It has nothing to do with Ripple the company. It has to do with Ripple the token, which I believe is totally useless to their own ecosystem. But that token allowed them to make a lot of money, so yeah, they can move that money around in any way they like, including buying into remittance companies, which is a market they want to challenge. And but with the price of Ripple going down, especially versus Bitcoin, the Ripple community has been pretty quiet. And I think over time, the Ripple community is going to realize that even Ripple is going to need to find a way to separate themselves from their own Ripple token, because it just doesn't make sense. So it bothers me, the fact that they have unfair competition versus other blockchains that decided to do the honest thing and not print their own money or securities. 자, 인터뷰 해석을 들려드리기 전에 이 톤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되기 전에 꽤 큰 투자 은행에서 트레이더로 또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이제 또 듣는 것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저런 부분을 잘못 알고 있구나를 이렇게 딱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전에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 후에 리플사는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니 혹시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의견이 바뀌었나?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부터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전혀 바뀌지 않았다. 리플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리플사가 정말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태계에 XRP는 전혀 쓸모가 없다. 리플사는 다만 XRP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만 하고 있다. 정말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물론 XRP를 팔아치워서 송금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송금회사를 사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XRP 가격을 봐라.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특히 비트코인과 사토시 차트를 대비했을 때 떨어지고 있잖아. 그리고 리플 커뮤니티도 최근에는 굉장히 조용해지기도 했지. 언젠가 그 커뮤니티 멤버들도 알게 될 텐데 리플사는 반드시 XRP와 떨어져야만 한다. 내가 보기에 리플사는 부정직하고 리플사가 정말 많은 XRP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블록체인 회사들과 경쟁하는 것이 불공평하다. 리플사는 계속해서 그들의 증권이나 토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정말 거슬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XRP는 리플사 생태계에 전혀 쓸모가 없다.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가 리플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XRP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XRP는 직접적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리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실시간 유동성 제공의 핵심이죠. 그래서 XRP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딱 틀렸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중인 것인데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하고 있거나. 자,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리플사가 XRP를 팔아채워가지고 송금시장을 샀다. 그리고 송금시장에서 경쟁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리플사는 지분을 매입을 한 것이죠. 계약을 통해서 XRP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XRP 생태계를 늘려주는 대가로 머니그램에 투자를 한 것이지 머니그램을 통째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플사는 송금시장에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시장에서 있는 사업자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리플사가 직접 송금을 진행하지 않아요. 리플사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그런 회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XRP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떨어지진 않았죠. 사토시 차트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알트코인들도 다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혼자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리플 커뮤니티가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블락했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어떤 트윗을 남기는지. 리플 커뮤니티는 항상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정보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리플사가 그들의 XRP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리플사가 그들의 XRP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행 앱이라든지 XRP 팁봇이라든지 그들은 적재적소에 XRP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외에도 스프링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수량을 고래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마음대로 시장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리플사가 XRP를 들고 있는 것이 그들 스스로 가장 좋은 곳에 투자를 함으로써 XRP 생태계를 기초부터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왜냐하면은 리플사가 XRP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은 어떻죠? 그들도 그들의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고 ERC20 기반이었던 ICO들은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죠. 걔네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죠. 분기마다 몇 개를 내다 팔았는지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올해 초에 조셉 루빈과 빵형이 토론을 하면서 빵형이 우리들은 XRP를 몇 개 파는지 다 공개를 하는데 다른 회사들을 공개를 안 한다. 근데 공개를 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오히려 욕을 먹는다. 그러면서 조셉 루빈에게 물어보죠. 니네 이더리움 재단은 몇 개나 팔고 있냐? 그랬더니 대답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잘못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플사가 증권이나 토큰을 찍어낸다. 테더도 아니고 완전하게 잘못됐죠. 처음부터 발행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리플사가 무한정으로 XRP를 찍어낸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상식인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이 사람이 완전 그냥 베베 꼬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머니그램 같은 경우만 해도 리플사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XRP 유동성을 제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송금업체들이 자신있게 XRP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목표죠.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없애는 거 그것을 위한 이제 발전 단계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사람이 한 인터뷰를 이제 하나하나씩 파헤쳐 봤는데 정말로 오류가 많았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어디가 잘못됐구나라고 이제 바로바로 아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리플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립자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가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하죠. 그 외에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안소니 팜플리아노, 그레이스케일, 윙클보스 트윈스 그 외에 이름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토시만 해도 100만 개를 들고 있는데 왜 사토시는 100만 개 들고 있어도 괜찮고
리플 창립자들은 XRP를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그 외에 비트코인 고래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들의 비트코인을 집어 던질 수 있는데 리플사의 창립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날 전체 XRP 볼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XRP들이 기부로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좋은 일도 하면서 XRP를 시장에 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 중에 본인들 물량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다거나 봉사하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으로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말은 비트코인 미래에 얼마 갈 것이다. 그것이죠. 자, 아무튼 리플사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따져보면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휩쓸려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XRP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좀 답답하긴 해도 최소한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길어졌는데, 항상 단기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지식들을 이제 알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영상의 취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가 너무 길고 짜증나면은 넘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께 억지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 봐주시면은 제가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